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여러분? 이제 일요일입니다. 새벽 지금 2시 정도 넘었죠?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떤 걸로 많이 보냈냐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일단 가족들하고 보냈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점검해 봤습니다. 주로 차트와 그 다음에 기간 리포트 그리고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재무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몇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하는데 저 40종목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봐야 될 것도 많고 단기 트레이딩이 들어간 거는 또 다른 측면으로 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좀 오랜만에 저에게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한 하루였습니다. 이때까지 방송을 시작하고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시황을 정리해서 방송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시황 같은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저는 다 루틴이 있으니까요. 이 몸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데 시간을 쏟다 보니까 저에게 투자를 많이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변화하는 이 시장 트렌드에 적응을 못하는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오늘 좀 느꼈고요. 종목들 리뷰하면서.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코로나 전후로 나눈다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죠. 종목이 움직이는 방법이라던가 지금 단기 낙폭 과대했을 때 우리가 패닉셀을 노리고 들어간 그 시점부터 해서 지금 상승한 걸 보면요. 지수는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종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두세 배 오른 게 허다합니다. 진짜. 뭐 과매도 구간이라고 치더라도 막 저점 대비 두세 배 올랐죠. 약간 좀 손이 떨립니다. 그런 거 보면.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예전 주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지난번 저점에 비하면 두세 배나 올랐네? 약간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섣불리 매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심으로 들어간 게 신고가 종목 매매를 하나 들어갔죠. 둘 중에 하나 고민하다 들어간 게 그놈인데 지금 또 나머지 놈이 잘 가고 있죠. 이게 현재의 저주라고 할까요? 제가 안 찍는 종목은 상승한다라는 이 불문율이 바뀌질 않네요. 도무지. 이거는 시장이 바뀌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던 걸로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증시 주변 자금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국의 상황, 경제 상황, 무역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고 더군다나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최근에 좀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코로나가 윤활유를 친 겁니다. 기폭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가속도를 붙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뒤늦은 보고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도록 최대한 좀 시간을 쪼개서 이제 좀 제가 데일리로 하는 영상을 좀 줄이면서 좀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슬로건은 이건데요. 모두가 돈 버는 시장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투자를 잘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돈을 번다라고 보장이 안 됩니다. 이런 건.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도 돈을 번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시장이 변화한 걸 인정하지 않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 과대했을 때부터 들어온 아주 용감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벌었죠. 사실 거의 기본이 2배는 벌었을 겁니다. 진짜. 근데 지금 모두가 돈 버는 시장이었죠.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 변동성을 즐기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이버에 인플루언서라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 등록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한번 팬 등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 제가 또 인플루언서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일단 시작했길래 원래 포지셔닝이 중요하잖아요.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또 공신력이 있어지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비슷해지면 그런 것들이 또 사람들한테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뭐 저걸로
뭐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 딜인데요. 보호 예수를 제가 90일을 생각하고 아예 그냥 이게 난공불락의 성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박진우님하고 스미스 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걸 듣고 아차했습니다, 사실. 이게 당연히 가능한 건데 제가 이걸 인지를 못했네요. 자, 보호 예수에서 보호의 주체가 기존 소액 주주들이 아니 맞습니다. 예. 자녀 지분에 대한 락업이 걸린 거예요. 블록딜 물량 받아간 기관이나 외국인입니다. 블록딜 주관사랑 블록딜 받아간 곳이 서로 협의하면 보호예수 기관에서 다시 블록딜이 가능하다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아마도 4월달 물량 받아간 쪽이랑 이번에 받아간 쪽이 같은 곳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예, 그리고 스미스 팬님께서 블록딜은 매도자, 주관사, 매수자, 3자 거래 계약입니다. 맞죠? 보호예수 기관은 할인된 가격에 사가는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맞습니다. 예. 자녀 지분에 대해서 락업을 거는 이유는 그게 맞죠. 여기 보시면 매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예, 매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당연히. 기존 블록딜의 매수자들만 저는 동의한다면 보호예수 기간에도 블록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따봉 hen자님들. 제가 이거를 진짜 간과하고 있었어요. 간과. 왜 그 생각을 제가 못했을까요? 예. 했던 놈들이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블록딜 일지인데요. 자, 보시면 2020년 4월 1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그 원 에퀴티 파트너스가 얘들 JP모건에서 튀어나온 애들이죠. 자, 그리고 UBS 주관사입니다. 주관사는 한 0.25% 먹어요. 수수료. 매수 희망자가 등장했겠죠. 자, 그러면 원 에퀴티 파트너스가 221만 주, 약 1,600억 원, 보유지분이 약 4.4%까지 줄었어요. 자, 그러면 공식 의무가 없어지죠. 보호예수, 자녀 지분에 대해서 보호예수가 90일 걸렸습니다. 자, 8.5%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주당 72,285원에 블록딜이 일어났고요. 자, 이래서 90일 동안은 이제 얘들이 블록딜을 못하겠구나. 근데 약간 좀 찝찝했던 거는 5%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얘들이 90일 동안 팔아제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슬슬 팔면 되잖아요, 시장에서. 자, 근데 5월 26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가 91,500원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에퀴티 파트너스가 갑자기 또 400만 주로 블록딜 한다라고 세상에 뉴스가 나왔어요. 예, 지분이 5% 밑으로 떨어지면 뭐합니까? 예, 보유 지분이 약 1.8%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나머지 1.8%를 언제 팔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얘들은 손 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손 터는 것 같고 또 동일하게 주관사가 UBS고 매수 희망자는 지난번이랑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얼마로 지정됐고 주당 얼마로 그 블록딜이 됐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저 못 찾겠어요. 찾아주세요. 링크 하나만 주세요. 찾으신 분들은. 아무튼 이 정도 할인율이고요. 보시면 언아웃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블록딜 뭐 그런 걸 떠나서 얘들이 제일 처음에 투자에 참여할 때 언아웃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유효한지 확인은 필요한데요. 예, 제가 회사에 연락했을 때도 시원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화 내용 뒤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언아웃이 뭐냐면 그냥 자기들이 그 어느 정도 지정한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더 뛰면 그 차익을 좀 나누자. 약간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하다면 이 블록딜 그 차익에 대해서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받겠죠. 예, 이렇게 되면 얘들도 이 언아웃 조항이 유효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좀 실마리가 풀리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A씨와 이 AC, C가 아니겠죠. 뭐 이 A는 이 A임이 약간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 문제가 없어집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 둘이 같고 이 둘이 같으니까 얘만 같으면은 야 블록딜 한 판 더 하자. 약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보시면 뭐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이 했는 말인데요. 잘 보세요.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원에퀴티 파트너스 지분율이 5% 이하로 내려오면 더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예, 이 블록딜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았죠.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던 오버행 부담도 말도 안 되는 맨날 오버행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다 걸으세요. 걸으세요 그냥. 그럼 전환사채 발행할 때 오버행 부담이라고 떨어지는 애들은 뭐고 오버행 부담이고 나발이고 올라가는 애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코에 갖다 붙이고 귀에 갖다 붙이고 난리치는 오버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세요 이거 오버행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시. 아무튼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할인율이 얼마가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7% 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6.5% 정도? 왜냐면 지난번에도 최고 할인율을 적용 안 하고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 비딩이 좀 들어갔다는 거고요. 이 비딩이 들어갈 때 얘기를 좀 했나 봅니다. 예, 한 달 뒤에 블록딜 한 판 더 하자. 약간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원에퀴티 파트너스는 왜 지금 블록딜을 해야만 하죠?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블록딜 때도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때는 얘들이 지금 불확실성 그리고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금을 회수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바이오가 좀 집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바이오의 포트폴리오를 청산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두 번째입니다. 지분 공시 의무가 없는데도 왜 블록딜로 처리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꿀단지 빼먹듯이 주가 슬슬 상승시키면서 팔아먹어도 돼요. 근데 다시 블록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의아하고요. 굳이 왜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저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블록딜이 약간 좀 급하게 파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지난번에 다 팔진 않았고 뭐 더 오를 것 같았나 봐요. 자기들도. 제가 그때 얘들이 남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측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블록딜을 했는지는 궁금합니다. 회사 측에서 호재 소식만 나올 때 왜 블록딜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거는 언아웃이 만약에 이 4번입니다. 4번. 언아웃이 유효하다면 말이 되죠. 자기들도 먹을 게 있잖아요. 자, 5번째입니다. 블록딜 이슈 이후에 왜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은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도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악재가 발생하면 악재에 대한 반응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악재에 둔감하다는 것만큼 진짜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블록딜 매수자는 왜 다시 블록딜을 하는가? 그러니까 산 놈은 왜 다시 이걸 산 거죠? 가격이 더 올라갔는데도 이런 거 누가 요청해서 블록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에퀴티 파트너스인지 아니면 매수자 A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요청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난 블록딜 때 이런 요청이 이미 물밑으로 얘기가 됐을까요? 그럼 이 둘이서 엄청 뽐뿌질을 했겠죠. 언론에다가 주가 띄우려고. 왜냐면 서로 윈윈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건데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인비스탁 증시 요약 흐름이란 게 있어요. 이거 돈 주고 받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이분들을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5월 25일 월요일 이번 주죠. 자, 코스피랑 코스닥이 1% 넘게 떨어졌어요. 자, 중국 전인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미중 갈등 고조. 예, 제가 이 이벤트를 초록색으로 처리한 걸 좀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했습니다. 동반 순매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대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 하는 게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다. 미중 갈등 고조가 그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줬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공식 제출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날 코스피랑 코스닥이 보란듯이 그대로 상승했습니다. 하락분만큼 복구를 해줬어요. 근데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 지속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 재개 기대감. 자, 경제 재개 기대감은 그 전날에도 있었어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 지속도 그 전날에 있었습니다. 증시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대요. 그럼 어제는 호재로 작용 안 했다는 거네요. 자,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보였으나, 예. 예, 동일한 이벤트입니다. 개인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면, 자, 보세요. 그러면 25일에 하락했을 때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했으면 개인은 어떻게 했죠? 순매수 했습니다. 근데 이때 순매수란 말 하지 않고요. 여기서 개인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날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됐대요. 예, 똑같은 이벤트입니다. 최근 상승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 출해, 아울러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외국인 기관 순매수 유입에 시총 1위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 예. 예. 그 다음에 28일 목요일에 약간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큰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및 홍콩 국가보안법 전인대 표결 앞두고 경계감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답니다. 이 경계감 하방 압력은 26일 화요일에도 있었고 27일 수요일에도 있었습니다. 성장주 중심의 차익 매물이 출해했답니다. 예.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강보합 상승했습니다. 근데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 지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에 코스닥 지수는 반등했고 개인의 순매수 등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 자, 이거를 쭉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자, 대가를 받았으면요, 의미 있는 정보를 줘야 됩니다. 예, 정말. 대가를 받지 않아도 의미 있는 정보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파 낭비입니다. 제가 이거를 벨소리를 안 껐네요. 지금 또 제 친구가 트위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극을 줘야지 정신 차립니다, 진짜. 예. 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발언권이 있다면 이거 자극 줘야 돼요. 저 이런 거 멀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쟤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업체가. 진짜 자기들은 지금 몰라요. 지금 자기들 무아지경으로 그냥 쓰고 있어요. 쓰라니까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보를 발행해야 되니까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 대잔치는 하면 안 돼요. 예, 저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저게 하루하루 보면 그러니 하는데 전 저거 꽤 오랫동안 봤거든요. 근데 좀 그래요. 예. 이번 주는 좀 심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라도 그렇지 저건 좀 아닙니다. 제가 주식 경제 분야는 전문가가 없다고 한 이유가 저런 거예요. 각자 도생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각자 도생해야 돼요. 자기가 진짜 모멘텀 잡고 분석해야 됩니다. 문법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보세요. 상승일 때는 재료 ABC 때문에 상승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순매수 덕에 상승했다라고 해요. 이 문법입니다. 얘들 이렇게 써요. 그냥 매일매일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일 때는 재료 ABC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재료예요. 근데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순매도로 하락을 이끌었다고 할 겁니다. 자, 보합이에요. 재료 ABC, 똑같은 ABC에도 불구하고 경계감으로 보합이라고 할 겁니다.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 하건 경계감으로 보합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돈 토해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토해내야 돼요. 진짜 저 사람들 반성해야 되고 욕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욕먹어야 돼요. 혹시나 돈 주고 보고 계신 분이 있으면 욕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대체 무슨 인사이트가 있냐고 니들이 지금 말하는 거에. 아무 말 대잔치나 하고 있고 진짜 똑같은 거에 그냥 이런 문법 다 붙여가지고 그럴싸한 뭐 하방 압력이 어떠니 경계감이 어떠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좀 조심하세요. 저런 거 보면서 믿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로 보세요. 신문 보듯이. 경계를 극대화해야 되는 장입니다. 예, 지금 인버스를 한번 제가 추미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낙폭 과대를 이용해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단기 낙폭 과대주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버나잇에 들어갔고요. 그것이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오래 홀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면 오래 홀딩하지 않을 거예요. 하락하면 제가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전체 금액을 들어간 건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약 30에서 40% 정도 들어갔고요. 자,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업데이트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걸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미중 무역 분쟁, 홍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 또 이슈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금 흑인에 관해서 이슈가 발생해서 지금 전체 폭동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도 약간 강하게 하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건데 이런 좀 잡음들이 여러 가지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급주, 언택트, 정책주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주는 포지셔닝만 잘 되면 중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폭 과대주나 수급 쏠림주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관심 종목 이번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매수했고 매도했던 것들은 그리고 고배당 우량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 종목 섹션을 보시면 아시겠죠. 얘가 지금 중장기로 이런 우량주로 이동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자, 악재와 호재는 뭐 동일합니다. 지금 달라질 게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새로운 게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어서 지금 지지부진한 게 맞습니다. 장중 루머는 계속 조심하세요. 이것도 뗄 때가 됐습니다. 근데 큰 폭락이 한번 온다면은 루머 때문일 겁니다. 내신입니다. 외신은 지나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내신은 보면 이제 중국이 한국의 사드 문제 적절히 처리하길 미중 갈등 속 샌드위치 우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 충격은 올 수 있겠지만 우하향을 이끌어 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이런 게. 자, HDC 아시아나 인수단 6개월 만에 철수했습니다. 저 어차피 아시아나는 그 관심 용어에서 뺐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 다시 관심을 가질 거고요. 동학개미들 4,300억 들고 코스닥으로 이사했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뭐 엄청난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순매수가 4,300억 원이라는 말은 코스피에서는 2조 원어치 주식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코스닥이랑 코스피는 다릅니다. 근데 왜 코스피를 환산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볼 만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거를
100% 예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 거품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코스닥 레버리지를 들어간 이유죠. 코스닥 거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용융자가 대폭 상승하면서 코스닥에 거품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외국인 기관도 그걸 약간 펌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BM의 경고, 그 스트롱코리아라는 행사가 있었죠. 거기서 IBM이 경고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접속하지 않는다면 당신 기업은 낙오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정말 경고일까요? 아니면 자기들 상품의 홍보일까요? IBM과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시커모어라고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 큐빗이 만들기 어렵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는 5분 만에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 이런 것들이 대체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디 가서 나 그거 알아. 이거 아냐. 슈레딩거의 고양이? 시커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제가 올려놨어요. 그냥 어디 가서 좀 얘기가 통하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가 양자역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그거를 막 100% 이해해서 이 큐빗이 어떤 재료로 돼 있냐 하면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제가 방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뇌정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했냐 하면 서서히 온다. 예, 양자 컴퓨터의 시대는 서서히 온다. 지금 거품기에 진입했습니다. 그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아시죠? 처음에 이렇게 그 주목을 받다가 좀 식었다가 거품기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거품이 꺼지고 그 다음에 서서히 상용화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흐름이죠. 제가 바이오 시장에 거품이 온다라고 진짜 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제가 이때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바이오 대거품이 온다. 지금 바이오 포트 엄청 늘었잖아요. 바이오 포트 그때 제가 코오롱 생명과학부터 시작해서 네이처셀 산미약품 기타 등등 지속적으로 매수했던 게 이때입니다. 왜냐? 저는 하이프 사이클에서 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방송을 보진 못했지만 사람들의 썸네일만 보면 바이오 망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예. 바이오 거품은 꺼졌다고. 바이오는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진짜 아직도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는 상승합니다. 예, 바이오는 상승합니다. 정말. 근데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잘 골라야 한다는 거지요. 바이오는 100%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봐도 알죠. 예, 화이자 존슨앤존슨이 알약 하나 만들면서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습니다. 말 다 했죠. 아무튼 예, 그렇고요. 닷새간 항암올림픽 올 아스코에서 주목할 국내 기업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올해는 한미약품 품이랍니다. 야, 오타가 있네, 저거. 참, 무슨 뉴스 기사가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좀 아프긴 합니다, 한미약품 요새.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지금 유한양행 분위기 좋죠. 국내 항암 신약 선두주자들을 필두로 녹십자, 신라젠, 신라젠은 좀 이슈가 있죠. 그 다음 달 19일인가 16일인가 그렇습니다. 실질 상장 심사 대상이, 매드팩토, 제넥신, NK맥스, 지금 발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유한양행, 제넥신 이런 데다 발표 나오고 있죠. NK맥스, 파맵신, 알테오젠, 알테오젠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HLB 보면 좀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G3BNT, 셀리드 등, 셀자 저 틀렸지 않나? 12곳의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요. 제가 또 이런 거 못 넘어갑니다. 이 오타는 그렇다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기업 등 12곳에. 이러면 등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정신 나갔네. 유한양행 등도 그렇고. 바보네. 예, 바보가 있네요, 세상에.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 이렇게 끝났고요. 원유 재고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원유는 지금 현재 백오데이션 상태로 돌아갔고요. 그 원유 시장은 백오데이션이 정상입니다. 백오데이션이 정상이고 지금은 약간 정상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유는 좀 안정되고 있어요. 국내 주요 이벤트는 이번 주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메디톡스가 전환사채 납입이 됐나요? 예, 이거를 제가 확인 못했네요. 수조 관련주는 지금 약 상승을 하고 끝났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금요일에 그 MSCI 리밸런싱 일이었습니다. 종가 때. 그리고 6월 1일부터 그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라던가 그리고 몇 가지 있었는데 NH 한국사이버 결제에도 리밸런싱이 들어갔고요. 종가 때 움직이는 거 보셨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종가에 리밸런싱이 들어갔습니다. 외국인이 비중을 상당히 높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놀란 가슴, 예, 다들 그 데이 트레이딩 들어온 사람들 시간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시간에 많이 빠졌어요. 자, 지금 이제 아스코가 진행 중입니다. 아스코가 진행 중이고 5일간 진행 중이고, 지금 이슈가 나온 게 유한양행, 제넥신 정도가 있습니다. 항미약품도 나올 때가 됐고, 아무튼 거기 12개 기업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 이 아스코 진행할 당시에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끝나고 나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이런 소식이 들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유마티스 학회가 6월 3일부터 이어집니다. 지금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망한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아스코에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죠. 자, 금요일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강보합이었고요. 코스닥은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0.7%면 반등을 좀 크게 한 편인 게 뭐냐 하면, 당일에 하락을 좀 크게 했다가 올라갔어요. 예, 크게 했다가 올라갔어요. 저는 전날에 저점에서 아주 그냥 누구인가 단타로 그 발바닥 각질을 비등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한번 펼친 다음에, 그 다음 하락할 때마다 또 미륵인가 시점에서 사서 오버나이트 했고 하루 더 보유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레버리지에 비중을 좀 태웠기 때문에, 갑자기 그 타짜의 그 대사 생각나. 김웅수 형님의, 한 끗에 100억을 태워, 얼마였지? 아무튼 그런 건데. 예, 아무튼 그랬고요. 지금 시간에 코스피가 좀 빠졌어요. 예, 코스닥도 시간에 좀 빠졌고요. 이건 마지막 리밸런싱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데이 트레이딩 들어간 사람들이 오버나잇 하려다가 좀 약간 주말도 있고 찝찝하니까, 금요일이니까 좀 빠져나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아이즈원 돼 있는, 내가 지금 뭐라고 했죠? 예,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홍콩 국가보안법, 미중 갈등, 그다음 미국 내에 좀 시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금요일 종가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가가 올라와서 끝나길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코스피 누적, 코스닥 누적한 거 눈으로만 계속 보세요. 투자자 예탁금 늘었어요. 예, 개인이 팔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샀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예탁금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또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주식 투자가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낮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아니면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돈이. 근데 지금 부동산은 껄쩍지근하죠. 네, 껄쩍지근하죠. 그런 상황에서 주식으로 주변 자금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자 예탁금 지속적으로 늘 거고, 외국인 기관은 지금 전략을 계속 수정하고 있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진짜. 쟤네 지금 코리아 이러면서 이건 트럼프지. 제가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투자자 예탁금 상승폭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야, 이대로 계속 팔아야 되냐? 그럼 저 투자자 예탁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쟤들한테 돈을 다 넘기고 가야 되냐? 한국 시장을 버려야 되냐? 한국 시장을 버리지 않을 거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미국에 있는 블랙락 펀드, 그 iShares MSCI ETF 펀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포인트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생각해보면. 걔들이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이 코리아 이 옐로우 몽키들 이러면서 욕하고 있는 게 지금 귀에 선합니다. 아직도 베고데이션 상태고요. 이 베고데이션이 지난번에 한 번 풀리고 다시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외국인들이 놀았어 진짜. 베고데이션 상태니까. 공매도 안 해도 돼요 지금 쟤들. 자, 글로벌 경제 지표 동향입니다. 지금 미국은 반등해주고 끝났어요.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했고요. 기술주 중심, 더군다나 모더나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시작가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증시가 나쁘지 않게 끝났는데 굳이 하락할 이유가 있을까요? 종가도 좋았고 금요일에. iShares 코리아는 또 1.79% 오른 상태로 끝났고요. 달러도 보시면 좀 큰 폭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조정을 보이고 끝났습니다. 그 유가는 4.84% 올랐고요. 이게 원유 재고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에 대한 좀 반응이 없네요. 이게 추가 감산에 대한 좀 예측 플러스 좀 세계의 경제 락다운이 풀리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BDI 지수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원유는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당연히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한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있죠, 지금. 좀 약간 중장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청산될 위험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한 레버리지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괴리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볼만한 게 뭐가 있죠? 유로존이 떨어진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유로존은 왜 떨어졌지? 금값은 뭐 지금 현재는 반등폭으로 보이고요. 지금 금값이 1800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1800 그 밴드를. 여기서 만약에 힘없이 빠진다. 채권이 빠지면서, 채권도 지금 팔고 있죠, 사람들이. 채권도 팔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강한 박스권을 돌파해버린다면, 단기 박스를 돌파해버린다면 금값은 진짜 작살이 날 겁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아,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도 오랜만에 주식을 좀 제가 가진 종목들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타이밍에 왜 추가 매수를 했지? 막 이렇게 후회되는 타이밍도 좀 보이더라고요. 지나간 다음에 뭐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뭐 왈가왈부 이런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지나간 차트를 보고 복귀하는 거 플러스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해보는 거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만 한다고 의미는 없습니다. 지나간 거를 복귀하지 않으면 동일한 실수를 또 합니다. 지금 변화된 시장을 적응해 보려면 발자취를 계속 봐야겠죠. 코로나 사태로 폭락했는 이후부터 대체 어떻게 움직였냐? 대체 얘는 왜 반등을 못했냐? 얘는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반등했냐? 공매도 제한 조치가 이 시장에 준 영향은 무엇인가?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고, 지금 공매도 잔고가 하락하면서 대차 잔고도 하락하고, 그 데일리 발생하는 공매도의 전체 썸 이런 것들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지금 현재 거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코스닥 쪽으로 집중될 거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코스닥 시장 거품 온다 뭐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릴 건 아니고요. 사실 뭐 굳이 그런 컨텐츠를 다룬다면 바이오 대거품이 온다 뭐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좀 그래요. 아무튼 지금 현재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탐구를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